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의 제목과 클램 엑서사이즈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힙 어브덕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논문을 찾기 위해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합니다. 논문 검색을 하면 화면에 논문의 제목, 타이틀이 검색되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을 읽고 논문의 제목이 마음에 들거나 원하는 내용이면 클릭해서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논문을 보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논문의 타이틀, 논문의 제목은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을 보면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2월에 같이 읽을 클램 엑서사이즈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스,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인데요. 어떤 영향이냐 하면 다양한 힙의 앵글과 펠빅의 포지션에 대한 영향입니다. 무엇에 대한 힙의 각도와 펠빅의 영향이냐 하면 근육의 동원 패턴에 대한 영향입니다. 어떠한 근육이냐 하면 힙의 어브덕터, 벌림근이고요. 듀어링, 무엇을 할 때냐 하면 클램 엑서사이즈를 수행할 때입니다. 여기서 전치사 오브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로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on으로 연결되어서 힙 어브덕터의 동원 패턴에 대한 영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힙 어브덕터 동원 패턴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수행하는 과제, 태스크는 클램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클램 엑서사이즈를 하는 동안 힙 어브덕터의 동원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수들은 첫 번째, 힙의 앵글이고요. 두 번째는 펠빅의 포지션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구의 목적이 힙 어브덕터 동원 패턴에 대한 연구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수행하는 과제는 클램 엑서사이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램 엑서사이즈를 수행하는 동안에 힙 어브덕터의 동원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수들은 힙의 앵글과 펠빅의 포지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램 엑서사이즈가 어떤 운동인지 잘 몰라도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 힙 어브덕터를 활성화시키는데 타겟팅하는 운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 연구의 대략적인 목적과 수행하는 과제, 그리고 과제를 수행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램 엑서사이즈가 힙의 어브덕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인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논문을 읽을 때에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미리 유추해 보시고 논문을 읽어보세요. 더 재미있게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램 엑서사이즈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힙 어브덕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힙 어브덕터 하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중간 볼기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힙의 어브덕터의 프라이머리 머슬, 주된 머슬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입니다. 그런데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말고도 뒤쪽에 있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큰 볼기근과 앞쪽에 있는 TFL 머슬도 힙의 어브덕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뒤쪽에 있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앞쪽에 있는 TFL 머슬이 이렇게 V자 형태로 부착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머슬이 일료티비알 밴드를 통하여서
아래쪽으로 확장되어서 티비아의 라테랄 에피콘다일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근육 사이에는 가운데에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머슬의 밸런스는 힙의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부위의 머슬들입니다. 뒤쪽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크게 보이는 근육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머슬입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머슬은 위쪽에 일리움의 포스테리어 부분과 세이크럼의 포스테리어 부분, 그리고 콕시스의 사이드 부분에 오리진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스피리어 파이버 또는 어퍼 파이버는 이 부분 일리오티비아 밴드와 연결되어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인피리어 파이버, 로어 파이버는 넙다리에 있는 글루티얼 투버러스티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부분이 TF의 머슬이고요. TF의 머슬과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어퍼 파이버가 같이 일리오티비알 밴드와 합쳐져서 티비아의 라테랄 에피컨다일 부분에 인소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는 위쪽에 있는 어퍼 파이버와 아래쪽에 있는 로어 파이버, 인피리어 파이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주된 기능은 힙의 익스텐션과 힙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스피리어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힙을 어브덕션 시키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인피리어 파이버는 힙을 어덕션 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SI 조인트를 가로질러서 넙다리에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인피리어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SI 조인트 스테빌리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같은 경우에는 겉에 있어서 큰 힘을 내는 글로벌 머슬의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 머슬이 담당하고 있는 파인 튜닝, 미세한 조절이라던가 세그멘트를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가장 크게 작용할 때에는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처음에 발 뒤꿈치가 땅을 디딜 때 이때 힐 스트라이크 부분에 있어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포스테리어 파이버가 먼저 작용을 하여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어야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한 힘을 주지 않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텐서파샬 라타 TF의 머슬입니다. TF의 머슬은 이 부분 AS, IS 부분에 오리진하고요. 일리오티비알 밴드와 합쳐져서 티비아의 라테랄 에피컨다일에 인소션 하는 근육입니다. TFL의 주된 기능은 힙을 플렉션 시키고 어브덕션 시키고 인터널 로테이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힙 조인트를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부착부가 티비아의 라테랄 파트이기 때문에 티비아 부분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입니다.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TFL 사이에 있는 근육이고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근육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TFL 머슬도 걷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근육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입니다.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는 일리움의 라테랄 부분에 오리진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그레이터 트러칸타 부분에 인소션 하는 머슬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결을 자세히 보시면 앞쪽에는 이렇게 붙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루테우스 머슬은 세 개의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 파이버와 가운데에 있는 미들 파이버,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파이버 세 개의 파트로 나누고요. 우리가 보통 오픈 체인에서는
근육이 움직일 때 인소션 부분에서 오리진 파트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안테리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힙을 플렉션 시키고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힙을 익스텐션 시키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힙을 익스텐션 시키는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소션 부위가 오리진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작용하여서 힙이 익스텐션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힙을 어브덕션 시킬 때 근육의 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쪽에 있는 TFL 머슬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FL 옆에 있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인소션 부분이 오리진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힙이 어브덕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의 첫 문장을 살펴보고 다시 힙 어브덕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첫 문장을 보시면 임상의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타겟을 합니다. 힙의 어브덕터들을 언제 했냐 하면 로백페인을 치료할 때 그리고 하지에 인저리가 있을 때 그래서 임상의들이 힙의 어브덕터에 대해서 타겟을 할 때에는 로백페인이 있을 때 그리고 하지에 인저리가 있을 때 힙의 어브덕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치 에지에서 이 하지 인저리에 대한 부분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지 인저리냐 하면 파텔로 페모랄 페인이 있을 때 그리고 일리오티비아 밴드 신드롬이 있을 때 그리고 크로닉 앵클 스프레인이 있을 때 이런 하지의 손상이 있을 때 힙의 어브덕터 머슬을 타겟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백 페인이 있을 때 그리고 하지에 인저리가 있을 때 왜 힙의 어브덕터를 타겟해서 훈련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힙 어브덕터의 기능을 다시 정리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을 어브덕션 시키는 어브덕터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와 TFL 머슬 그리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머슬이 있고요. 이 중에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프라이머리 키 머슬입니다. 그리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힙을 익스텐션 시키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수피리어 파이버 위쪽에 있는 섬유 같은 경우에는 힙을 어브덕션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피리어 파이버 아래쪽에 있는 섬유는 힙을 어덕션 시키는 역할을 하고 SI 조인트를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는 힙을 어브덕션 시키는 프라이머리 머슬이면서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파이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안테리어 파이버는 힙을 플렉션 시키고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역할을 하고 포스테리어 파이버는 힙을 익스텐션 시키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 파샬 라타 TFL 같은 경우에는 힙을 플렉션 시키는 기능과 어브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 하지를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근육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는 약해지기 쉬운 근육이고요. TFL은 과도하게 활성화되기 쉬운 근육입니다. 그래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약해지게 되면 TFL과의 밸런스가 깨어지고 TFL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힙이 인터널 로테이션 되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이렇게 힙이 인터널 로테이션 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이드 라인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힙을 어브덕션 시키게 되면 다리가 수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힙이 앞쪽으로 치우쳐서 플렉션 되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TFL과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IT 밴드로 합쳐져서
티비아의 라테랄 에피콘다일에 인소션하기 때문에 TFL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게 되면 IT 밴드가 타이트해져서 그레이터 트러칸타 부분에 통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IT 밴드가 인소션하는 위쪽 부분에서 IT 밴드와 넙다리의 에피콘달 쪽에 마찰이 발생하면서 뒤에 라테랄 파트에 페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뼈를 가쪽으로 당기게 되어서 엉덩관절이 과도하게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지고 파텔라가 가쪽으로 당겨지게 되면은 넙다리 레갈레근에서 안쪽에 있는 바스터스 메디우스와 가쪽에 있는 바스투스 라테랄리스의 불균형을 초래하여서 파텔로페모랄 신드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포스테리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행을 할 때에 이니셜 컨택, 힐 스트라이크 시에 작용하여서 지면 반발력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면 종아리 근육들이 과도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쓰는 종아리 근육들이 쉽게 지치게 되고 종아리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들도 과도하게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쪽에 있는 심부 근육들이 세그멘트를 안정화시키고 파인 튜닝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앵클에서 스프레인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덕션의 역할이 부족하게 되면 어덕터 그룹이 과활성하게 되고요.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역할이 부족하게 되면 심부에 있는 둔근과 투조인트 머슬인 사토리오 머슬이 과활성화되게 됩니다. 중요한 어브덕터의 역할이 부족하게 되면 SI 조인트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양쪽의 골반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로백 페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역할이 중요하고 다양하지만 쉽게 약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생활의 움직임의 패턴에 따라 컴펜세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나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약해질 경우에 로백 페인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파텔로 페모랄 신드롬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RT 밴드 신드롬이나 크로닉 앵클 스프레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쉽게 약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잘 때 사이드 라인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이고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드 라인으로 자게 되면 위에 있는 다리가 보통 아래에 있는 다리의 앞쪽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상태로 자세를 많이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다리가 앞쪽으로 넘어갈 때에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포스테리어 파이버가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에는 보통 이 자세에서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포스테리어 파트는 매우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침대 부분이 너무 푹신하여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스파인이 컨벡스하게 되는 경우도 좋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라인으로 누워서 잘 때에는 서비칼에서부터 세이크럼까지 일자가 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허리 아랫부분에 얇게 수건을 말아놓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어서 골반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 동안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있던지 바르지 못한 자세로 앉아있던지 간에 힙이 플렉션 된 상태로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약해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포스테리어 파이버가 쉽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다리를 크로스해서 앉은 자세에서는 더 글루테우스 머슬들이 약해지기 쉬운 자세가 됩니다. 따라서 오래 앉아있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문의 제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과 힙 어브덕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논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